전하, 기철일파의 횡포가 날로 극에 달하고 있사옵니다. 원나라의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으니 이대로 두면 고려의 사직이 위태롭습니다. 대국을 등에 업은 저들의 안중에는 이제 조정도 전하도 존재하지 않는 듯하옵니다. 기다려라. 때가 오고 있다. 내 손으로 직접 그들의 목을 베고 이 나라의 핏줄을 바꿀 것이다. 저들이 믿는 원나라의 국운이 쇠하는 날 고려의 하늘은 비로소 우리의 색으로 물들 것이다. 1351년 거대한 대륙을 호령하던 원나라에서 오랜 볼모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와 고려의 제31대 왕으로 즉위한 공민왕. 그러나 그가 마주한 조국의 현실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혹독한 간섭과 수탈로 인해 나라의 이름만 간신히 유지하던 기형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정의 요직은 원나라의 권세를 등에 업은 친원파 세력인 기철일파가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왕권조차 능멸한 채 백성들의 피와 땀을 가혹하게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고려라는 국가는 사직의 존폐를 논해야 할 만큼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은 결코 만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볼모 생활 동안 숨죽이며 대륙의 정세를 정밀하게 관찰했고 원나라의 힘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공민왕은 즉위하자마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거친 개혁의 신호탄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친원파의 상징이었던 변발을 풀어헤치고 원나라에 오신 호복을 과감히 벗어던지며 고려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356년 공민왕은 치밀하게 준비해온 반원 자주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고려를 좌지우지하던 기철일파를 궁궐로 유인하여 단숨에 숙청하는 쾌거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원나라의 연호를 폐지하고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를 과감하게 철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북방으로 군대를 진격시켜 원나라에게 빼앗겼던 천령, 이북의 땅,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영토를 수복하는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왕권의 엄숙함과 자주국가의 기틀을 다시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주국가의 온전한 기틀을 다지던 공민왕에게 거대하고 참혹한 대내외적 위기가 잇따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륙에서는 원나라가 쇠퇴한 틈을 타 일어난 한족 반란군인 홍건적이 날뛰고 있었고 이들은 결국 압록강을 건너 고려의 국경을 침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쪽 해안가에서는 왜구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 마을을 불태우고 곡식을 약탈하는 등 고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급기야 1361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인해 수도, 개경이 함락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민왕은 백성들을 뒤로한 채 눈물을 머금고 남쪽의 안동까지 머나먼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난길과 전쟁통 속에서 왕을 암살하려는 김용의 난 같은 내부 반란까지 발생하며 공민왕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생명의 위협과 고독을 겪게 됩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처절한 정치적 고독과 국가적 혼란 속에서 공민왕에게는 이 모든 시련을 함께 버텨내줄 강력하고 절대적인 버팀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목은 머나먼 타국에서 시집와 그의 곁을 지키던 아내 노국대장공주였습니다. 전하, 두려워 마소서. 사방에 불길이 가득하고 적들이 전하를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소서. 비록 제가 원나라의 공주로 태어나 이곳에 왔으나 이제는 전하의 유일한 아내이자 이 고려 땅의 국모이옵니다. 제 몸을 방패 삼아서라도 끝까지 전하의 곁을 지키겠나이다. 공주가 내 곁에 있어주니 내 어떤 시련이 몰아치고 사방이 무너져 내려도 다시 일어설 힘이나 가슴이 벅차오르오. 그대만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이 고려를 지탱하는 힘이오. 노국공주는
원나라 황실의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국인 원나라의 이익 대신 남편인 공민왕의 반원, 자주 개혁 정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친원파 세력이 왕을 압박할 때마다 공주는 황실의 권위로 그들을 막아섰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왕의 손을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깊은 사랑은 거친 정치적 풍랑과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공민왕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등불이자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운명의 하늘은 이 위대한 군주의 행복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365년 공민왕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노국공주가 그토록 염원하던 아이를 낳던 중 난산으로 인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고려의 국모이자 왕의 영혼과도 같았던 아내의 죽음은 공민왕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반원 개혁을 외치던 강인한 군주의 모습은 간대없고 단 한순간에 깊은 절망에 빠진 나약한 인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공주, 나를 두고 어찌 이리 차가운 땅에 누워가오? 그대 없는 이 고려 땅이, 그대 없는 이 화려한 왕자가 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오? 날 두고 가려거든 내 영혼도 함께 데려가시오. 공주를 잃은 극심한 슬픔으로 인해 공민왕은 심각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정사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눈물을 흘리며 공주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에만 매달렸고 공주의 넋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재정을 파탄내는 거대한 영전, 공사에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슬픔에 잠겨 정치를 멀리하자 궁궐 안팎은 다시금 권력을 잡으려는 기득권 세력의 암투로 얼룩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이대로 고려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불꽃을 태우려 필사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부패한 권문세족들과 아무런 연고가 없던 승려 출신의 인물, 신돈을 전격 등용하여 조정의 전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공민왕과 신돈은 기득권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강력한 개혁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탈했던 백성들의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강제로 노비가 된 백성들을 양인으로 해방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개경의 거리는 환호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던 백성들은 신돈을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성인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공민왕의 개혁은 다시 한번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인 권문세족의 반발과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신돈을 모함했고 왕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오랜 개혁 동반자였던 신돈마저 권문세족의 끈질긴 이간질과 역모 혐의로 인해 제거되면서 공민왕이 추진했던 마지막 개혁의 동력은 완전히 상실되고 맙니다. 희망의 문이 다시 닫힌 것입니다. 개혁의 실패와 아내의 부재 속에서 말년의 공민왕은 급격하게 타락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성을 잃은 왕은 정치를 완전히 외면한 채 궁궐 내에 자제위라는 명문가 출신의 젊고 잘생긴 장정들을 모아 곁에 두고 비정상적인 생활에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색잡기에 빠져 방탕한 나날을 보내던 왕은 점차 난폭해졌고 측근들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의처증과 피해망상에 시각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374년 9월 자제위 소속이었던 홍윤이 왕의 후궁을 임신시켰다는 비밀이 폭로되자 이를 은폐하려던 자제위의 최만생과 홍윤 등에 의해 공민왕은 침전에서 처참하게 시해당하고 맙니다. 대륙을 뒤흔들었던 개혁군주의 인생이 45세라는 나이에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허망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소서. 어찌하여 이리 허망하게 무너지셨나이까. 다시 검을 쥐고 일어나 이 도탄에 빠진 고려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전하, 내 모든 것을 바쳐 내 영혼과 사랑까지 다 바쳐 이 나라를 다시 세우려 했거늘 결국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차가운 칼날만이 내 마지막을 반기는구나.
원나라의 거대한 압제에 당당히 맞서 고려의 자존심과 영토를 되찾았던 위대한 개혁군주 공민왕. 비록 그의 삶은 광기와 비극으로 끝이 났고 그가 꿈꾸었던 수많은 개혁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과정 속에서 공민왕이 정성껏 키워내고 등용했던 성균관 중심의 신진사대부들과 홍건적과 회구를 막아내며 성장한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은 썩어버린 고려를 넘어 훗날 새로운 시대인 조선을 건국하는 결정적인 주역들이 됩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에 외로웠고 끝내 비운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공민왕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국가의 자주성과 리더의 무게에 대해 깊고 묵직한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고려 공민왕의 개혁과 사랑, 그리고 비극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시대의 파도 앞에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왕이 진정으로 꿈꿨던 고려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비운의 군주 공민왕의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와 관심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